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전거를 이제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저희가 깜빡 잊어버렸던 것들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전거를 좀 많이 즐기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입분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신 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그냥 내피셜이에요. 항상 말합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악플을 달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차단 안녕 깜빡 잊어버리는 거, 너무 익숙해져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베스트 5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자전거를 타다 보면 헬멧과 고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보통 운전을 하면서 집에서 나오다 보면 고글을 쓴 상태로 나오고 그 위에 나도 모르게 헬멧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도 고글을 벗어서 헬멧 위로 고글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깜빡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고글을 낀 상태로 헬멧을 쓰잖아요. 그러면 헬멧 선이 고글을 이렇게 물게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낙차를 하는 경우, 헬멧에서 충격을 받고 고글이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헬멧 안에 고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고글이 깨지면서 얼굴에 상처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직접 목격도 했었었고요. 꼭 고글은 헬멧 라인, 헬멧 끈 바깥쪽으로 꼭 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자전거 타시는 많은 분들 보면 생각보다 헬멧 끝 안에 고글을 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엄청난 위험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혹시 만에 하나 낙차를 했을 경우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 제가 낙차를 했을 때 고글이 빠져서 날아가줘야 되는데 헬멧 안에 있을 경우 안에서 헬멧이 고글이 깨지면서 제 얼굴이나 다른 부위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까먹지 마시고 고글을 꼭 헬멧 바깥으로, 고글을 헬멧 끈 바깥으로 꼭 끼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자전거 어느 정도 타시던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자전거 어느 정도 스킬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물을 꺼내 먹는다든지 아니 뭐 에어로 자세를 취한다든지 하시다 보면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인 핸들바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엄청 편한 손의 자세로 핸들바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강길을 가거나 자전거길 아니면 일반 공도를 가다 보면 홀과 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핸들바에 손을 얹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모르게 홀이나 턱을 밟게 되면 핸들이 털린다 그러죠. 핸들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핸들이 털리면서 자전거가 낙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경우 중에 핸들을 잠깐 털린 상태에서 저속에서 넘어졌는데도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되게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한 손이든 두 손이든 꼭 한쪽은 핸들바를 꽉 쥔 상태나 아니면 빠르게 제동할 수 있는 상태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오래 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킬이 오르고 그 외에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수신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보호품을 꺼내 먹는다든가 하다 보면 이제 핸들에 손을 놓는 경우들이 생기고, 뭐 두 손을 놓고 주행하는, 허리가 아파서 두 손을 놓고 주행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꼭 핸들바에서는 한 손이라도 핸들을 꽉 잡아주고 있어야지 핸들이 안 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라이딩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핸들에 손을 얹어놓고 있는데 턱에 턱 하면 핸들이 털릴 뻔했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너무 느슨했구나. 그런 잠깐의 느슨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핸들바는 꼭 잡는 걸로 저희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상기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핸들바를 꽉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강에 있는 자전거 길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도로는요,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3가지가 있습니다. 한강길에 있는 길은 대부분 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예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자전거가 불리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약간의 과실이 훨씬 적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뒤에 돌아보지 않는 보행자들, 한강 그 길을 자전거 겸용도로를 건너면서 부지하게 움직이는 보행자들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항상 불리하다는 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 모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한강에 있는 자전거 길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 도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난 후에 구해봐야 소용없고요. 보행자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고인물, 자전거 저도 고인물인데 자전거 고인물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를 도와줬던 동료, 이제 저는 동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땀을 흘리고 힘들 때 도와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펑크를 났을 때 자기 튜브를 줘서 펑크를 떼어준다든지, 힘들 때 밀발해준다든지, 뭐 벙커나 몸이 힘들 때 자기 먹을 걸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느린데 빠른 사람들 앞에서 기다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두와 후미를 봐줘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제 벙을 쳐서 벙장들, 자전거 동호회 운영해주는 운영자분들 등등. 아주 동호회는 진상도 있지만 고마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지내다 보면 항상 고맙게 해주는 사람들, 다들 군대에서 하셨죠. 맨날 갈구던 고참이 초코파이 하나 좀 고마운데 맨날 초코파이 주는 고참이 한번 갈구면 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날 도와줬던 동료들, 같이 즐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거, 저렇게 희생을 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 없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느끼고 나중에는 장점보다 단점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또 인간의 습성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나한테 잘해줬던 그런 마음 당연히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하지만 나한테 잘해줬다는 그런 동료의식이 고인물이 돼가면서 점점 흐려지지 않나. 나의 그냥 근처에 있는 사람만 중요하고 과거에 나한테 했던 어떤 선행이나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고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초보 때의 마음, 제가 처음 초보 때는 30으로 달리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누군가 앞에서 30을 끌어준다는 게 제가 내가 30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있구나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뿌듯함도 있었고, 그게 또 운동이 되고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희열 같은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병장 되면 이른병 마음 기억 잘 못하잖아요. 계속 군대 얘기에 죄송합니다. 뭐 축구 얘기 좀 더 할 것 같아. 우리가 초보 때 있었던 마음, 그때 초보 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아니면 초보 때 느꼈었던 그런 고인물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고인물들이 안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장비 자랑을 했던 사람이나 초급봉을 쳐놓고 중급봉으로 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못한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체가 문제긴 한데 그게 고인물이 대다수가 그렇진 않아요. 소수긴 한데 그 소수들 때문에 다른 고인물들도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2-30만 원짜리 클라리스 로드로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즐거움, 네? 그러면서 장비가 점점 좋아지고 내 실력이 올라가면서 못 따라갔던 벙을 갈 수 있고, 평속이 올라가고 몸이 건강해지고 스킬이 올라가면서 자전거에 대한 재미가 더 늘어갔던 그런 기분들을 다들 잊고 살지 않나.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와 초급들이 유입될 때 고인물들이 그 초보 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답답하더라도 좀 챙겨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고,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초보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험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잘 걸러 들으셔야 돼요. 고인물이나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 전에 나는 이제 고인물들이 그런 초보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렸을 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초보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전거가 더 많아지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더 함께 즐길 수 있겠죠. 뭐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생각했던 내피셜로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깜빡하게 잊어버리는 것들, 첫 번째 헬멧 위로 고글 쓰는 거, 그 다음에 핸들바를 꽉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타는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보행자와 겸용 도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었던 그런 전우회와 나를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고인물들이 예전에 내가 초보 때 느꼈던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초보들한테 베풀어주고 초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끔은 진지한 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문득 요즘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즐겁고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되게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 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감수해도 자전거가 그렇게 재밌는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항상 안녕하시고요. 드론라이더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공감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악플 달면